1616년 4월 23일 영국 스트래퍼드-어폰 에이번. 봄의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52세,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을 잡은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 수잔나가 아버지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방 한쪽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잉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깃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런던의 극장가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글로브 극장의 무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객석도 비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배우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연극을, 그의 글을, 그의 웃음을. 이제 누가 우리에게 대본을 쓸까요? 한 배우가 물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서재에는 그의 원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오셀로, 리어 왕. 수많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왜 시골 마을의 평범한 청년이 세계 최고의 극작가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을 주었을까요? 어떻게 사랑과 질투, 야망과 절망, 복수와 용서를 그토록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수수께끼였습니다. 그의 작품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한 평범한 청년이 불멸의 천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그의 기쁨과 슬픔을, 그의 성공과 좌절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1564년 4월 영국 중부의 작은 마을 스트래퍼드-어폰 에이번. 에이번 강이 마을을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세상과 떨어진 듯한 곳이었습니다. 헨리가 57번지 목조 건물 한 채가 있었습니다. 2층 집.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4월 23일. 봄이었습니다.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는 장갑 제조업자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메리 아드는 지주의 딸이었습니다. 교양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했습니다. 이야기를 사랑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름은 윌리엄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 이름이 훗날 전 세계를 울리고 웃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집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동생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강가에서 물장난을 쳤습니다.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어린 윌리엄은 말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까? 왜 같은 말인데 기분이 다를까? 어떻게 말로 웃게 하고 울게 할까? 그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7세가 되었습니다. 문법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킹스 뉴 스쿨. 아침 6시에 시작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엄격했습니다.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문법을 외웠습니다. 틀리면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힘들어했습니다. 지루해했습니다. 졸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달랐습니다. 라틴 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신화 속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랑과 배신이었습니다. 영웅과 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이야기가 있다니. 그는 빠져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윌리엄, 내가 쓴 글을 읽어보거라. 윌리엄은 일어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는 극장에 갔습니다. 마을에 가끔 순회 극단이 왔습니다. 천막을 치고 공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윌리엄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마법 같았습니다. 무대 위의 사람들은 살아있어. 진짜처럼 느껴져.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배우들의 대사를, 몸짓을, 목소리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훗날 그 배우들이 연기할 최고의 대본을 쓰게 될 줄.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어린 소년의 마음 속에 말과 이야기에 대한 사랑의 씨앗이. 행복한 유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이 11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1575년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빚이 늘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존은 시의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로 회의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존 셰익스피어 형편이 어렵다더군.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던데.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한숨이 늘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어머니의 붉어진 눈을, 그리고 느꼈습니다. 무력함을, 슬픔을, 분노를. 왜 좋은 사람이 고통받는가? 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운명은 정말 바꿀 수 없는가? 이 질문들은 훗날 그의 작품 속에 흘러들었습니다. 햄릿의 고뇌로, 리어 왕의 절규로, 맥베스의 야망으로 14세가 되었습니다. 1578년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계속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집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야 했습니다.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가죽을 다뤘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여기서 장갑이나 만들며 살겠구나. 절망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책을 읽었습니다. 초 한 자루로 빌린 책들이었습니다. 라틴 고전들, 영국의 연대기들, 시집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리고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리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582년 11월 윌리엄은 18세였습니다. 앤 해서웨이를 만났습니다. 농부의 딸, 26세, 8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금발이었습니다.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가을 들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앤이 임신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11월 28일,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윌리엄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준비가 되었나? 하지만 사랑하니까 괜찮겠지. 1583년 5월, 딸 수잔나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윌리엄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먹여 살려야 해.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갇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18세, 꿈 많은 청년,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1585년 2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햄넷, 딸 주디스,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1세의 나이에 집은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낮에는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장갑 가게에서,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애는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메말라갔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글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꿈꿀 틈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아버지처럼 이 마을에서 조용히 죽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런던으로 갔습니다. 꿈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묶여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책임에게, 가난에게. 앤을 사랑했습니다. 아이들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이 있을까? 다른 삶이 가능할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1585년부터 1592년까지 7년의 시간,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부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 어느 순간 윌리엄은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580년대 후반 어느 날 윌리엄은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런던에 가보려오. 일자리를 구해보겠소. 아이들을 안았을 것입니다. 아빠가 돌아올게.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남으면 죽는 것 같았습니다. 꿈이 죽고 정신이 죽고 자신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말을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스트래퍼드에서 런던까지 160km. 사흘이 걸렸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진흙탕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런던이 보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마차가 달렸습니다. 상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압도당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지? 누구를 알지? 어디서 잘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거리에서 잤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나? 집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극장가로 갔습니다. 템즈강 남쪽 극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즈 극장, 스완 극장, 커튼 극장.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수가 울렸습니다. 여기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극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 좀 시켜주십시오. 뭘 할 줄 아나? 뭐든 배우겠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돌봤습니다. 극장에 오는 귀족들의 말을. 그 다음에는 무대를 청소했습니다. 소품을 옮겼습니다. 밤에는 배우들의 연습을 지켜봤습니다. 대사를 외웠습니다. 몰래 따라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배우가 아팠습니다. 누가 대신할 사람 없나? 제가 하겠습니다. 윌리엄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네가 해본 적 있나? 대사는 외웠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관객들이 보였습니다. 대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감정이 실렸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잘했네. 계속 해보게. 시작이었습니다. 배우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사가 많았습니다. 외워야 했습니다. 틀리면 관객들이 야유했습니다. 급료는 적었습니다. 방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대본의 문제를. 이 대사는 어색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이 장면은 지루해. 관객들이 하품을 해. 이 갈등은 억지야. 이해가 안 돼. 당시 극작가들이 쓴 대본들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말로, 토마스 키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다르게 쓸 텐데. 밤의 작은 방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 한 자루, 잉크병 하나, 기펜 하나. 처음에는 기존 작품을 고쳐 썼습니다.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대사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새벽까지 썼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1590년경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헨리 6세 연작, 영국 역사를 다룬 연극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극단 감독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자네가 썼다고? 네. 감독이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좋은데? 공연이 결정되었습니다. 1592년 3월 로즈 극장. 윌리엄의 작품이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리가 꽉 찼습니다. 막이 올랐습니다. 윌리엄은 무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했습니다. 배우들이 대사를 했습니다. 그의 글을, 그의 말을. 관객들이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평론가 토마스 내쉬가 썼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무대 위에서 용감한 텔벗이 되살아났다. 런던이 떠들썩했습니다. 새로운 극작가가 나타났다. 이름이 뭐래? 셰익스피어? 시골에서 온 청년이라던데. 윌리엄은 웃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하지만 성공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그린, 당대 유명한 극작가였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윌리엄을 싫어했습니다. 시골뜨기 주제에 대학도 안 나온 놈이. 1592년 9월 그린이 죽기 직전 팜플렛을 썼습니다. 그로츠워스 오브 위트. 윌리엄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우인 주제에 극작가인 척한다. 온갖 것을 흉내내는 까마귀. 호랑이의 심장을 가진 주제에 배우의 가죽을 뒤집어 쓴 놈. 자기가 최고의 극작가라고 착각하는. 상처받았습니다. 런던 전체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셰익스피어 말이야. 표절한다던데? 원래 배우 아니었나? 대학도 안 나왔잖아. 밤에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남의 것을 흉내만 낸 건가? 나는 가짜인가?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쏟았습니다. 아니야. 내 글은 진짜야. 내 이야기야. 내 말이야. 출신이 뭐가 중요해? 대학이 뭐가 중요해? 더 열심히 썼습니다. 밤낮으로 썼습니다. 다음 작품, 또 다음 작품. 타이터스, 앤드로니커스, 말괄량이 길들이기, 로미오와 줄리엣, 하나하나가 성공했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극장은 가득 찼습니다. 비평가들의 입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외로웠습니다. 런던에 혼자였습니다. 가족은 멀리 있었습니다. 1599년, 윌리엄은 35세가 되었습니다. 런던 생활 10년째였습니다. 이제는 유명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뤘습니다. 자신의 극장을, 글로브 극장, 템즈강 남쪽에 지었습니다. 원형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는 강 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지붕은 초가였습니다. 극장 위에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지구를 짊어진 그림이었습니다. 아래 라틴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Totus Mundus Agit Histrium. 온 세상이 무대다. 윌리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극장, 내 무대, 개관 기념 작품을 썼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로마의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우정이었습니다. Et tu, Brute. 너마저도, 브루투스. 시저가 죽으며 외치는 대사였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글로브는 순식간에 런던 최고의 극장이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고향, 집을 샀습니다. 뉴플레이스, 스트래퍼드에서 두 번째로 큰 집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앤과 아이들을 위한. 하지만 런던에는 혼자 남았습니다. 일해야 했습니다. 쓰고 또 써야 했습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수잔나는 벌써 16세였습니다. 쌍둥이들은 14세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집에 갔습니다. 짧게 머물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낯설어 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어제 밤에. 언제 가세요? 모레.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잔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이니? 아버지가 쓴 거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 어떠니? 슬퍼요. 하지만 아름다워요. 윌리엄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팠습니다. 딸이 자기 글로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런던에 있었습니다. 애는 말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시오? 네, 당신도요. 서먹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밤에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며칠 후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차에 앉아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이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옳은 건가? 성공이 뭐지? 명예가 뭐지? 답이 없었습니다. 1595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작은 하숙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웠습니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아들 햄넷이 쓴 편지였습니다. 10세, 어설픈 글씨였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엄마가 아버지를 기다려요. 저도 기다려요. 누나는 아버지가 쓴 연극 이야기를 해줘요. 저도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빨리 오세요. 아들 햄넷 드림.
윌리엄은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가야 하는데, 가고 싶은데. 하지만 여기서 성공해야 해. 너희를 위해서. 그래야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글을 쓰고 싶어서였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이들보다 자신의 꿈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기적인 거야. 나쁜 아버지야.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596년 8월, 소식이 왔습니다. 햄넷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햄넷은 죽어 있었습니다. 11세. 무덤이 파져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그 앞에 섰습니다. 작은 관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무릎이 꺾였습니다. 무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햄넷아,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빠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왜 진작 안 왔을까? 왜 편지만 보냈을까? 마지막으로 안아보지도 못했어. 내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나쁜 아버지야. 성공이 뭐가 중요해? 명예가 뭐가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한 건데.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게 알았어. 앤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윌리엄을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야. 윌리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어. 내가 함께 있었어야 했어. 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윌리엄은 혼자 남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햄넷아, 아빠가 약속할게. 너를 잊지 않을게.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길게. 내 글 속에서 너는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가봐야겠소. 언제 오실 건가요? 모르겠소. 앤의 눈에서 실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밤낮으로 썼습니다. 슬픔을 글에 부었습니다. 1601년 햄릿을 썼습니다. 덴마크 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광기였습니다. 실존의 고뇌였습니다. 햄릿. 햄릿.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햄릿이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는 장면을 썼습니다. 윌리엄은 반대로 아들의 유령을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해 고뇌하는 독백을 썼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윌리엄 자신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들을 잃고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피리아가 미쳐가는 장면을 썼습니다. 슬픔에 잠긴 오피리아. 노래를 부르며 꽃을 나눠주는 오피리아. 윌리엄 자신이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칠 수 없었습니다. 써야 했으니까요. 1604년 오셀로를 썼습니다. 질투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이 파괴되는 이야기였습니다. 1605년 리어 왕을 썼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배신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How sharper than a serpent's tooth it is to have a thankless child. 배은망덕한 자식을 둔 것이
뱀의 이빨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가. 하지만 윌리엄에게는 반대였습니다. 배은망덕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을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1606년 맥베스를 썼습니다. 야망과 죄책감의 이야기였습니다. 맥베스는 왕을 죽입니다. 권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환영에 시달립니다. 손에 묻은 피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Out, damn spot. 지워라. 저주받은 얼룩이여. 윌리엄도 그랬습니다. 아들의 죽음, 자신의 죄책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걸작이었습니다.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런던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동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없었습니다. 가족은 멀리 있었습니다. 밤에 템즈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명예, 돈, 영광.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글 쓸 때만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1610년 윌리엄은 46세가 되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25년간 쉬지 않고 썼습니다. 35편 이상의 희곡을, 154편의 소네트를. 손이 아팠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했어. 집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A번 강이, 조용한 마을이, 평화가, 가족이 결심했습니다. 돌아가기로. 1611년 스트래퍼드로 돌아왔습니다. 25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뉴플레이스. 자신이 산 집.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원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윌리엄도 늙었습니다. 47세.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결혼한 지 2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5년, 7년? 나머지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잔나는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주디스는 아직 집에 있었지만 거의 밖에 있었습니다. 윌리엄과 앤, 둘만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날씨가 좋군요. 네, 정원이 잘 가꿔졌소. 감사합니다. 어색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잤습니다. 둘 다 이제 함께 자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운데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가장자리로 붙어 있었습니다. 앤이 말했습니다. 힘드셨죠? 네, 당신도요. 외로웠어요. 나도 외로웠소. 침묵. 윌리엄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무엇이요? 모든 것이. 떠난 것. 혼자 남긴 것.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 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햄렛이, 알아요. 내 잘못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힘들었어요. 윌리엄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했소. 지금도 사랑하오. 나도요. 하지만 서툴렀어요. 우리 둘 다. 손을 뻗었습니다. 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해봐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9년 동안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했습니다. A번 강변을 여기서 자랐지요? 네. 어렸을 때 여기서 놀았소. 어떤 아이였어요? 궁금한 게 많았소. 말을 좋아했고 지금도 그래요. 미소 지었습니다. 정원을 함께 가꿨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이 장미 어때요? 아름답소. 당신처럼. 앤이 웃었습니다. 늙었는데요. 아름다운 건 변함없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네 런던에서 대단했다던데? 그냥 운이 좋았지. 겸손했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원을 가꿨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잔나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녀 엘리자베스. 4세. 할아버지. 작은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윌리엄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웃음이 예뻤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줄까? 네. 무릎에 앉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자와 공주 이야기, 마법 이야기.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햄넷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 27세였을 것입니다. 결혼했을까요? 아이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무릎에 앉혀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안 울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행복해서 그래. 나도 행복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윌리엄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하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얼거렸습니다. 수잔나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1616년 1월 둘째 딸 주디스가 결혼했습니다. 31세의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기뻤습니다. 딸아, 행복해라.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냥 감기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3월 유언장을 썼습니다. 왜 갑자기 유언장을? 앤이 물었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재산을 나눴습니다. 수잔나에게 대부분을, 주디스에게 얼마를, 동생들에게 얼마를, 앤에게는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남겼습니다. 이상한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대는 손님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침대는 그들이 함께 자는 침대였습니다. 그들의 침대, 부부의 침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4월 23일, 5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태어난 날, 죽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윌리엄은 눈을 떴습니다.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앤이, 수잔나가, 주디스가, 수잔나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윌리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이제 괜찮아. 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앤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윌리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했소. 괜찮아요. 좋은 남편. 못 돼서.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했소. 정말. 나도요.
나도 사랑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앤의 눈에서, 윌리엄의 눈에서. 아이들, 미안하다고. 수잔나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알아요.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거. 햄넷에게도 미안하다고. 햄넷도 알 거예요. 주디스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가야 해. 이제 지어요. 울지 마라. 아빠가 늘 함께 할게. 어떻게요? 글 속에서, 무대 위에서, 너희 마음 속에서. 윌리엄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었어. 숨이 느려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앤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윌리엄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1564년 4월 23일 출생. 1616년 4월 23일 사망. 52세.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앤이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손 위로. 수잔나와 주디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울었습니다. 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삶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스트래퍼드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족이, 친구들이, 런던에서도 몇몇이 왔습니다. 동료, 배우들이, 극작가들이. 하지만 성대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묘비에 글이 새겨졌습니다. Good friend, for Jesus' sake forbear to dig the dust enclosed here. Blessed be the man that spares these stones, and cursed be he that moves my bone. 좋은 친구여, 예수님을 위해 삼가라. 여기 묻힌 먼지를 파내지 말라. 이 돌을 아끼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요. 내 뼈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윌리엄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죽어서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조용히 쉬고 싶었던 걸까요? 런던의 극장가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극작가 한 명 죽었다던데. 누구? 셰익스피어? 그래, 좋은 작품 많이 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떠났는지. 1623년, 7년이 지났습니다. 두 명의 동료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존 해밍스, 헨리 콘델, 윌리엄과 함께 연기했던 배우들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모아야 해. 그냥 사라지게 둘 수 없어.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대본들을 찾았습니다. 36편의 희곡이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편집했습니다. First Folio를 출판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전집이었습니다. 서문을 썼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것이다. 예언이었습니다. 책이 팔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이 작품들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성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극장에서 계속 공연했습니다. 햄릿을, 로미오와 줄리엣을, 맥베스를. 관객들이 몰렸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였어. 인간 본성을 이렇게 깊이 이해한 사람은 없었어. 18세기, 19세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번역되었습니다.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러시아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언어로.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극장마다 공연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런던에서, 뉴욕에서, 파리에서, 도쿄에서, 서울에서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햄릿의 고뇌, 로미오의 사랑, 맥베스의 야망, 리어의 분노. 오늘날 관객들도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저거 나잖아. 저 감정 나도 느꼈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질투하고, 야망을 품고, 후회하고,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오늘날 2026년, 셰익스피어가 죽은 지 4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의 작품이 공연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읽습니다. 여전히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뮤지컬로 만들어집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후회합니다. 넘어집니다. 햄릿처럼 고민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내 선택이 옳은 걸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에 빠집니다.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걸고 맥베스처럼 야망을 품습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후회합니다. 리어 왕처럼 자식을 오해합니다. 진심을 못 알아봅니다.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위로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작은 마을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일찍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쫓았습니다. 런던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작품을 남겼습니다. 말을 남겼습니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울리고 웃깁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살아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셰익스피어를 보십시오. 30대에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압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셰익스피어도 그랬습니다. 살아생전 그는 그저 극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죽고 나서야 천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셰익스피어도 외로웠습니다. 25년을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작품을 낳았습니다.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의미가 됩니다. 후회하십니까? 셰익스피어도 후회했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하지만 그 후회가 햄릿을 낳았습니다. 리어 왕을 낳았습니다. 후회조차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빛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책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온 세상이 무대다. 모든 남녀는 배우일 뿐.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당신의 무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증명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햄릿을 쓰십시오. 당신의 로미오를 쓰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쓰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